여러분, 혹시 장바구니 하나 때문에 가게에 열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고 또 자세하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두 거인이죠. 트레이더 조스와 홀푸드의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좀 이상한 현상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트레이더 조스가 내놓은 이 작은 미니 토트백이 온라인에서 수백 달러, 그러니까 원래 가격의 수십 배에 팔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간 이 두 슈퍼마켓이 더 이상 그냥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훔친 두 유통거리인의 전략을 샅샅이 들여다볼 겁니다. 한쪽은 매장에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야말로 보물찾기 같은 재미를 주고요. 다른 한쪽은 의식 있는 소비라는 가치를 내세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곳이 모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들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팬덤을 만들었을까? 둘째, 이 모든 걸 시작한 너무나도 다른 두 창업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셋째,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핵심 전략, 희소성과 풍요의 대결. 넷째, 전설적인 기업 문화의 비밀, 크루와 팀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변한 지금, 그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식료품점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평범한 쇼핑객을 열광적인 팬으로 만들고 이토록 엄청난 충성도를 끌어내는 걸까요?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이유부터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트레이더 조스와 홀푸드, 이 두 회사의 시작에도 정말 서로 너무나도 다른, 거의 정반대에 서 있는 두 명의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쪽엔 트레이더 조스를 맡는 조 쿨롬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MBA 출신의 아주 예리한 현실주의자였죠. 그는 당시에 보잉 747기가 개발됐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늘겠구나 하고 예측했어요. 여기에다 당시에 유행하던 남태평양 섬테마의 티키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딱 얻어서 이국적인 식료품으로 가득 찬 모험의 공간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컨셉을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반대 인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홀푸드의 공동 창업자 존 매키인데요.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히피 문화에 푹 빠져있던 철학도였습니다. 그에게 사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의식 있는 삶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증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자,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존 클롬은 교육 수준은 높지만 주머니는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장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포착한 거고요. 반면에 존 매키는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이렇게 시작부터 달랐던 철학은 당연히 가게의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쪽은 희소성을, 다른 한쪽은 풍요를 내세웠죠. 트레이더 조스의 전력은 더 적은 것이 더 낫다는 원칙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잼 24종류를 진열했을 때보다 딱 6가지만 엄선해서 보여줬을 때 판매량이 무려 10배나 뛰었다는 실험도 있거든요. 트레이더 조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수만 가지 상품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바른 대형마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적은 상품만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켰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기에 그들의 진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에 있는 상품의 80% 이상이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 브랜드 제품 대신 트레이더 조스라는 이름표를 다한 독점 상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첫째, 중간 유통사를 싹 없애버리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어요. 둘째,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독점 상품이니까 경쟁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죠. 이게 쌓이면 트레이더 조스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엄청난 신뢰가 됩니다. 그 전설적인 저가 와인 투벅척이 무려 10억 병 넘게 팔린 것만 봐도 이 전략의 힘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홀푸드는 어떨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유명한 별명, 홀 페이첵. 그러니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곳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악명 높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싼 가격표 뒤에는 홀푸드가 지키려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 방부제나 색소는 절대 안 쓴다는 엄격한 품질 기준, 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5단계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역의 작은 농부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의식 있는 가치들이 바로 그 가격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제품과 가격 얘기를 넘어서 이 두 회사의 진짜 핵심 경쟁력,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사람과 문화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콜푸드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81년 대홍수 사건인데요. 정말 기록적인 홍수로 매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모든 걸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0명이 넘는 고객과 납품업체, 이웃들까지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폐허가 된 가게를 함께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28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험이 창업자 존 매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사업이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고객, 직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력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지는 살아있는 철학이 된 거죠. 이 신념이 얼마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냐면 채용 방식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30일 동안 함께 일해본 동료 팀원들이 비밀 투표를 해요.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만 비로소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훌륭한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그 방식은 전혀 달라요. 트레이더 조스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유쾌하고 다재다능한 크루들이 행복하게 일하면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홀푸드는 각 부서의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 전문가 팀에게 힘을 실어줘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거대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 이렇게나 다른 두 회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들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두 회사 다 결국엔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인수된 후에도 자신들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았어요. 반면 홀푸드는 2017년 무려 137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아마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가 지금의 두 회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온라인 쇼핑도 배달도 심지어 흔한 광고조차 없이 오직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보물찾기 경험에 모든 것을 거는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홀푸드는요, 아마존의 오프라인 전초기지이자 스마트 카트 같은 최첨단 유통기술의 실험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2023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거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제국을 건설했고 결국 같은 정상에서 만난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현실주의자의 실용성과 철학자의 신념, 희소성의 매력과 풍요의 가치, 이 두 거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앞으로 우리 유통의 미래는 트레이더 조스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촉이 있는 보물찾기가 될까요? 아니면 홀푸드처럼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술 기반의 거대 플랫폼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